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겨드랑이 쌈이 마를 일이 없어. 데오드란트 편 할까봐. 아, 이렇게 더러워, 여기는. 뭐야, 침이야? 똥이야? 시꺼매. 안녕하세요. 이너뷰티풀 라이프 신약사예요. 장마도 슬슬 시작하는 것 같고, 좀 왜 이렇게 더워요? 땀 너무 많이 나요, 그쵸? 요즘 시기가 좀 그래서 우리 여름 휴가 어떻게 가겠어요?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고 또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렇게 처방을 많이 받아오신 약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응급피임약입니다. 사후피임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다들 준비 없이 막 필 받으시더라고요. 오늘은요, 그 사후피임약이 정말로 안전한지,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방어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방어율이 100%는 아닙니다. 임신될 수도 있어요. 자, 응급피임약 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사후피임약에 앞서서 피임을 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 피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령층이 있어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2016년 기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요, 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약 5.3%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절반밖에 피임을 안 하고 있어요. 30명 한방 기준에 1.6명 정도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안 끼니 얘들아? 요즘은 쓱배송도 해주더라. 끼라고. 그리고 여학생의 0.3%는 임신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임신 중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한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3명은요 임신을 하고, 그 중에 2명은 친구들 아무도 모르게 수술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애기 낳아야 되니까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거기에요, 2019년 자료에 따르면요, 임신을 경험한 여성의 20%는 중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평균 연령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무려 28.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하면 어린 친구들이 준비 없이 뭐 이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30대 넘은 분들도 계획 없는 아이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전 피임을 잘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해, 수술하고 그랬어. 어떡해. 이럴 때는 너무 리얼했니? 아무튼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응급피임약을 드셔야지 어떡해요. 이 응급피임약이라는 게요, 사전경구 피임약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의 약 10에서 15배를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처방되는 게 이 노레보땡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레보노게스트렐,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1.5mg가 들어가 있어요. 2세대 사전경구 피임약인 미니보라제제에 이 성분이 0.15mg 들어가 있고요, 에이리스 제제에는 0.1mg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0에서 15배를 한꺼번에 하나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성분이요, 억지로 배란 억제, 수정 억제, 착상 억제를 시킵니다. 주로는 배란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이미 착상이 되어버렸다, 이미 아기 집에 수정란이 안착을 해버렸다,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응급피임약은요, 시간 싸움인 거예요. 착상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게임 끝. 복용 권장 시간은요, 사건 발생 12시간 이내입니다. 적어도 72시간 내에는 드셔야 돼요. 대부분 72시간 내에만 드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실패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율은 늦게 먹을수록 올라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보셨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12시간이 아니라 정말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바로 부작용이죠. 이렇게 그 여성 호르몬을 막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니까 한 번만 먹는다고 해도 막 몸이 막 망가지고 갔잖아요. 한 번 드셨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었다시피 여성 호르몬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부담이 안 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먹을 약은 아니에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은 이 부작용이 48시간 이내면 소실이 돼요. 그런데 이 부작용 중에 구토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약 드시고 3시간 내에 토하시면 다시 드셔야 돼요. 그럼 3시간이 다시 미뤄지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쵸? 따라서 약을 드시기 전에 뭘 좀 드시거나, 혹은 급하니까 약 먼저 드시고 나서 뭘 좀 빨리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빈속에 드시면 더 구역감이 들거든요.
그럼요. 4-5PM 약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약은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이에요. 2번은 안 돼. 왜냐하면 이 한 달 새 2번 이상을 복용하죠? 그럼 2번째부터는요. 임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드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2번째, 4-5PM 약을 드시고요. 다음 생리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요. 비호르몬 요법의 피임 요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3번째, 혹시 임신 중이셨는데도 모르고 이 약을 복용을 하셨다고 해서 임신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자, 4번째, 혹시나 응급피임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다고 해서 태아에게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임신이 100%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응급피임약을 드셨어도 임신이 될 수 있으면 늘 주의를 하셔야 돼요. 5번째, 응급피임약으로 임신이 예방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단, 생리기간이요. 보통 주기보다 3일 정도 앞당겨진다거나 3일 정도 미뤄지는 건 정상적이고요. 또 생리기간 전에 이 점상출혈, 즉 부정출혈이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되셨나요? 여름 휴가 기간 끝나고 나서랑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기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둘이 쭈뼛대면서 막 들어와요. 되신 사람들 마냥 이거 되신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성인인데. 안 드시면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될 때는 잘 알고 드시는 거 아셨죠? 오늘도 이너뷰티풀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